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합기공 시작합니다. 9번째 시간인데 9번째가 아니구나. 13번째 13, 14, 15, 16 그렇죠. 4주차 강의입니다. 오늘 이제 합기공은 페이지 165페이지부터 시작이 돼요. 현재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여기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여기를 2시간 동안 진행했고 오늘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여기 2시간 하고 나머지 중개 실무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166페이지 바로 시작할게요. 토지거래 허가는 작년까지는 공법이 있었던 거 아시죠? 네. 자, 토지만 허가를 받죠. 건축물은 허가받는 거 없어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건 아니죠.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허가구역 안에서 어떤 거래, 자, 소유권 또는 지상권, 지상권도 허가 대상이란 건 조심해야 되죠. 자, 그리고 계약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그럼 이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누구 또는 누구예요? 그렇죠. 국장 또는 시도지사. 어떤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느냐 이거죠. 또 어떤 구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느냐. 지정대상, 지역 이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일단 지정대상 지역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두 가지 합시다. 지정권자와 허가대상 지역.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인데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몇 년 이내, 그렇죠.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옛날에 제가 중개사 시험 볼 때가 2003년인데 그때도 제가 이 토지거래학 공법에서 공부했었거든요. 그때도 틀리게 낼 때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이다. X 이렇게 나왔었어요. 5년 이내. 보통 3년 지정하고 뭐 2년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자, 5년 이내에 알아야 되고요. 자, 동그라미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다. 서울, 경기 이렇게 걸쳐 있으면요. 국토부 장관 이렇게 되죠. 경기도, 충청남도 걸쳐 있어도 국장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다. 경기도 뭐 이 지역 걸쳐 있다 이거죠. 그랬어도 시군구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어도 동일한 시도 안에 있으면 이때는 이제 시도지사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요. 시군구였었어요. 시군구. 그래서 오른쪽에 오답지문 보면은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 지역이면 시군구가 지정한다. 틀렸죠? 시도지사죠. 작년까지는 시군구였어요. 왼쪽이 시도가 아니라. 그래서 올해 개정된 우리 첫 시험이니까 그 시군구라고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작년까지는 둘 이상의 시군구였으면 국장이었어요.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시군구 안의 일부 지역일 때 시도지사였고, 근데 시군구 아니라 시도로 바뀌었다.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다. 그런데 그 당구장 표시가 올해 또 신설됐어요. 다만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자,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고 또 그 동네의 지가 변동률 등이 인근 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급격히 하면 되겠어요? 다시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가 되며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어도 누가?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어요. 예외. 두 가지 모두 충족이라. 자, 그러면 허가 대상 지역.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으로써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 첫 번째,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개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다. 어떤 데가 포인트예요?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근데 16회 때니까 꽤 오래전인데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개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 아닐지라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X.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박스 위에 있는 거랑 하나씩 이렇게 딱 만족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한 고시공고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다.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완화, 해제되니까 땅값이 뛰는 거죠.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다. OX, X 이렇게 내니까 조심하고 완화, 해제되는 지역이다. 세 번째는 이미 개발이 진행 중.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다. 또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심지어 어디까지? 정해 외부의과에 따라 인근 지역까지. 네 번째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관계 행정기관이 투기 우려 있다고 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뭐하는 지역? 요청하는 지역이다. 요청하는 지역. 자, 다시 합니다. 지정 대상 지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 예정되는 지역, 인근 지역까지 투기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요청이 들어온 지역이다. 자,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허가구역 지정 절차. 자,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죠. 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이제 시도지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지정 절차. 처음에 지정을 할 때 허가구역으로 지정은 몇 년 이내인데, 그렇죠. 5년 이내로 지정하는데 지정할 때는 뭐만 거치면 땡? 심의만 거치면 됩니다. 심의만 거친다. 의견 청취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기억번.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니은에다가 재지정 이렇게 쓰세요. 재지정.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이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할 때는 재지정을 할 때는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치세요. 이렇게 재지정할 때만 의심을 하세요. 처음에 지정할 때 의견 들으면 틀려요. 틀리고, 자, 재지정할 때만 의심을 하세요. 국장이 재지정할 땐 시도지사 의견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우리 의심한다고 하죠. 의협심 이런 것도 있죠, 공법에. 그리고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땐 시군구 의견 듣고 그다음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런 말이죠. 네, 됐어요. 지정과 재지정.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라. 자, 이렇게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이걸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세요. 공고하고 밑으로 쭉 통지를 해주세요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뭘 공고할 거냐? 그렇죠. 미친 듯이 공고해야죠. 지체 없이 다음을 공고하는데 첫 번째는 지정기간 최대 몇 년?
5년. 그렇죠. 5년 이내로 지정하니까 지정기간 공고하고 그다음에 허가구역의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디 땅인지 지정 알려줘야지. 어디 땅에 지정했는지 어떻게 비밀로 해. 세 번째는 지형도 공고하고 네 번째 걸 잘 알아두세요.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이따가 배우지만 주거지역이면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으니까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네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면적을 공고한다 이거죠. 다시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공고해라. 네 가지를. 네, 핵심은 지정 대상, 지정 기간 공고하고요. 그다음 허가 면제 대상, 면적 이런 것도 공고해라.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니은 국장이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이건 누굴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 공고했으면 그 내용을 국장하고 시군구에게 통지를 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쭉쭉 알려줘야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통지받은 건 누구? 그렇죠.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이 또 그렇죠. 뜸들이지 말고 어떻게? 지체 없이 뜸들이지 말고 지체 없이 해야 할 일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내용을 누구한테 통지하고 그렇죠.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하고 두 번째 또 지체 없이 할 일은 며칠 이상 7일 이상 공고하고 며칠간 15일간 일반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자,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뭐만 거치고 심의만 거치고 재지정할 땐 의심을 하고 의견 청취하고 심의를 거치는데 이렇게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지정을 지체 없이 공고했으면 통지해라. 통지하고 최종적으로 통지받은 시군구가 지체 없이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시군구가 등기소장에 통지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통지하면 안 돼요. 시군구가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것도 7일간이 아니고 7일 이상, 15일 이상이 아니라 15일간. 7과 15 사이예요. 7일 이상 15일간 이렇게 공부해 주세요. 7일 이상 15일간. 자, 이렇게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지정 효과.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 공고한 날부터 며칠 후에 효력이 있다? 5일 후.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 있죠, 공고. 그 동그라미 1번에 다시 보세요.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있다. 이 말은 5일 동안 허가를 받을 필요 없고 5일 후부터 6일째부터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죠. 최대 5년 동안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 공고는 누가 공고를 했다는 얘기인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서 공고한 날부터 5일 말하는 거냐? 시군구가 7일 이상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를 말하는 거냐 이거지. 뭐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언제부터? 그렇습니다.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한 날부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그 기업번 말에 동그라미 2번의 기업번에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그 공고일부터 5일 후부터 효력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오답지문 풀어보면은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네, 조심하세요.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즉시 효력이 생긴다. 다음 페이지.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그 지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재지정이죠. 재지정. 또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어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 일부 구간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즉시 효력 발생한다. 이 처음에 지정 공고일 때만 여기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했을 때만 얼마 후 5일 후에 효력이 있으며
이건 5일 후며 재지정, 축소지정, 해제, 다시 재지정, 해제, 축소지정 이런 것들은 공고일보다 즉시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재지정이다. 처음에 3년 지정했는데 3년이 다 돼가네. 근데 아직도 투기 열풍이 부네. 그래서 2년 연장하자. 재지정했으면 이때는 공백기가 5일 생기면 5일 동안은 미친 듯이 허가를 받을 거야.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쭉 이어지도록 해드리니까 공고일보다 즉시 효력이 생기도록 하자 이거예요. 자, 3번 해제 축소.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인정. 또 관계 시도지사나 시군구로부터 받은 허가구역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지체 없이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 X로 치사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정되잖아. 꼭 해제를 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주의할 점이 뭐냐면 해제와 축소 지정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고 써 있잖아요.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다시. 방금 우리는 지정 절차 주로 배웠잖아요. 지정 절차를 주로 배웠어요. 그리고 재지정도 배우긴 했습니다. 근데 이 지정 절차와 어떤 절차, 해제 절차 또 축소 지정 이 세 가지의 절차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잠시 보세요. 처음에 지정할 때 뭘 거쳐라? 심의 거쳐라. 그러면 허가구역을 뭐 할 때?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해제할 때도 뭘 거쳐라? 심의 거쳐라. 또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의 구역을 뭐 축소 지정할 때도 뭘 거쳐라? 심의를 거쳐야 돼. 네. 그리고 재지정할 때만 의심이 하나 들어, 의견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고, 의견 듣고 심의를 거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 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공고해야죠. 공고하고 통지하잖아.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허가구역을 뭐 할 때? 해제했을 때도 심의 거쳐서 해제했을 때도 어떻게? 지체 없이 공고해야 돼. 또 축소 지정했을 때도 지체 없이 공고해야 되고 또 다 통지해야 돼. 다 해야 되고 또 시군구는 해제 축소 지정도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지정 절차 그리고 이 지정 절차와 이거 재지정 빨고요. 지정 절차는 뭐 똑같다. 해제 절차, 축소 지정 절차는 똑같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축소 지정을 할 때는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OX? X입니다. 축소 지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할 필요가 없다? 다 해야죠. 공고해야 돼. 예를 들어 밑에 예제 풀어보면요. 예제문 제가 앞장에다가도 써드렸어요. 예제 앞장에 그 167쪽에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에도 보면은 해제 축소 지정의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므로 해제 축소 지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고도 하고 통지도 다 해야 된다고. 다 해야 된다고. 뒷장에 예제 풀어볼게요. 168 맨 밑에. 자, 틀린 거. 허가구역이 2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한다. 개정돼서 지문 수정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군구 의견 들어야 한다. 그렇지? 재지정할 땐 의심. 그 다음에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 내용에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 관할 등기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죠? 시군구가 해야지. 그 다음에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5번 국장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답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정 절차, 해제 절차, 축소 지정의 절차는 똑같다. 자, 이제 오른쪽에 가서 허가 배웁시다. 허가가. 이제 허가를 받아야죠. 자, A 땅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자, B와 어떤 권리, 소유권, 또 지상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싶으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누구에게 허가 신청해야 돼요? 그렇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신고 허가는 다 시군구에게 신청하죠. 네.
부동산 거래 신고도 시군구,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도 시군구, 허가, 군사문화 생태 으르렁 허가 신청도 시군구, 토지 거래 허가 신청도 시군구. 얘네들은 우리 바로 전 시간까지는 신고 관청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허가 관청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또 같은 법 안에서 시군구를 신고 관청이라고 부르더니 갑자기 허가 관청으로도 이름을 바꿔요. 이게 작년까지 이제 세 개의 법이 나눠져 있었다가 합쳐져 가지고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허가 관청이라고 해요. 공동으로 허가 신청해야 돼? 단독으로 해야 돼? 당연히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청.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공동으로 했잖아요. 그 외국인 쪽만 공동이란 말이 없어요. 외국인 쪽만. 부동산 거래 신고 공동으로, 토지 거래 허가 신청도 공동 신청이다. 당연히 허가 신청서도 있는 거죠. 신청도 있는 거고. 자, 가봅시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거나 설정하는데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걸 하고 싶은 계약, 예약 포함한다. 가등기 포함한다는 얘기고, 이걸 하고 싶은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그 다음이에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말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오른쪽에 어디에 드렸어요? 그렇죠. 시도지사 허가가 아니고 시군구 허가. 자, 그럼 뭘 허가 받느냐? 매매는 당연하죠. 교환 조심하세요. 교환. 교환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교환 아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하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 이전 계약. 그다음에 가등기 조심하고요. 가등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가등기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이용할 거잖아요. 가등기 해놓고 허가 안 받고, 그리고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끝나면 본등기에서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역이용하니까 그래요. 담보 가등기도 마찬가지예요. 허가받지 않는다면 지금 어떻게 돼요? A가 B로부터 돈 빌리죠. 돈 빌려. 사실 빌린 게 아니지. 매매가를 받은 거죠. 지들끼리는. 그리고 B가 여기다가 가등기 넣는 거죠. 담보 가등기. 이렇게 역이용하니까. 허가를 안 받으려고 역이용하니까 허가를 받도록 한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양도담보도 마찬가지죠. A가 되게 부자야. 엄청 부자인데 돈 빌려요. 돈 빌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소유권 넘기러 양도담보. 허가 안 받으면 그렇게 역이용할 것이다. 사실상 매매인데. 그 다음에 대물변제. 대물변제. 역시 또 엄청 부자인데 돈 빌려. 돈 빌리고 나중에 뭐래. 아유, 내가 돈 없어도 못 갚겠어. 토지로 가져. 이렇게 넘겨버려. 양도담보. 대물변제. 마찬가지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그렇게 역이용하니까 허가를 받도록 한다. 부담부 증여. 엄청나게 부자인데 은행으로부터 10억 빌려. 10억 빌리고 그 채권까지 같이 증여해버려. 그럼 사실은 이거 매매죠. 뭐 매매고. 그리고 증여 받자마자 바로 빚 갚아. 역이용하니까 허가 받도록 한다. 무담보 증여도. 유저당도 마찬가지. 유저당이라는 것은 나중에 저당권 설정을 하되 돈 안 갚으면 그 부동산을 내가 소유권을 바로 이렇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자.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도 유저당이라고 유저당. 그 다음에 판결 조서. 왜 허가를 받도록 하냐? 허가를 안 받는다면 둘이 짜고 소송하니까. 둘이 짜고 소송해서 막 A가 나 졌어요. 그냥 넘겨주세요. 판사님 네 잘못 넘은 것 같은데 나 잘못했어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역이용하니까 이렇게 허가를 받도록 한다 이겁니다. 자, 허가 아닌 것들. 건축물, 토지만 허가 받으니까. 지상권하고 단어가 비슷한 지역권 조심하고.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거 다 X. 저당권도 X. 증여 이렇게 무상은 X라는 걸 조심하고요. 증여하고 뭐 유증하고 비슷한 거죠. 상속도 X. 가장 중요한 건 경매.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 이따 또 나옵니다. 자, 이 정도는 뭐 좀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시 표 위에 보면은 소유권 지상권 설정 또는 하는 계약,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하고 싶으면 당사자 공동으로 허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허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 양가로 3번이 그거예요. 표 밑에.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신청서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게 제출하세요.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라 이런 말인데 다음의 사항을 허가 신청서에 적어와라 이건데요. 아직은 밑줄 치지 말고요. 기업번 허가 신청서에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번, 지목, 면적, 이용 현황, 권리 설정 현황 이것도 당연해 보여요. 당연해 보이고. 자, 디귿번에 밑줄 쳐보세요.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도 허가 신청서에 써내라. 건축물이나 정착물이나 또는 임목 같은 걸 써내라 이겁니다. 니은은 뭔 것 같아요? 이전 설정하려는 권리 종류 뭘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소유권이냐 지상권이냐 어떤 권리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거냐 써내야 되지. 계약 예정 금액 그렇죠. 아직 허가받기 계약 체결하기 전이니까 계약 체결 전에 허가 신청하니까 예정 금액. 비읍과 시옷이 중요해요. 비읍 시옷.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이 뭐냐면 자 아무나 허가를 내주지 않겠죠. 좀 이따가 허가 기준을 공부하죠. 그래서 법에 정해진 허가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만 허가를 내주니까 이 토지를 취득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이걸 써내야 되죠.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중요하고 자금 조달 계획 부동산 거래 신고 이런 거 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안 하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10억 주고 땅 산다. 10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를 써서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왜 써내냐면 이게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기에 투기를 막고자 네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좀 써내라. 예를 들어서 엄마가 5억 줬어요. 이렇게 해서 증여세 뭐 물리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기 좀 막으려고 하는 거죠. 또 토지 이용 계획, 그다음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이거 두 가지 조심하고요. 뒷장 갑니다. 허가 신청서에는 첨부 서류도 있어요. 첨부 서류는 시험에 나온 적 없으나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기업번은 어디 비추시냐면 토지 이용 계획서. 결국 아까 허가 신청서에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써내라고 했잖아요. 이게 별도 서식이 또 있다는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서 써내야 되고 농지라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야 돼요. 당연히 이따가 농업인 등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싶어요 라고 들어오면 허가를 당연히 내줄 거 아니에요. 농업 경영 목적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할 것인데 허가 신청서 낼 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서 허가 기준에 적합해서 허가를 내줬다면은 그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업 경영 계획서만 내시면 돼. 농취증은 나중에 별도로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서, 그다음에 농업 경영 계획서, 그리고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이것도 별도 서식이 있다. 세 가지 기억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 자금 그리고 농업 경영 계획서,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걸 내게 돼 있다. 3번은 읽고만 갈게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이 변경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계약 체결 전이잖아요. 나중에 실제 계약을 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등기일까지 시군구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양가로 4번. 그럼 이제 시군구는 허가 신청서를 받아서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텐데 이때는 법의 기준에 적합한지 형식적 조사만 해요. 실질적 조사는 어렵죠. 아직 토지를 취득하긴 전이니까. 그래서 허가 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무조건 허가는 나와요. 그래서 허가를 받는 건 쉽다 이거죠. 네. 자, 조사하는데 허가 신청서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15일 안에 허가, 변경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거기 외국인 그 토지 취득 허가도 15일이잖아요. 허가 신청받은 시군구는 외국인 그 구역,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야 하는데 15일 안에 허가 불허 처분해라 그랬지. 여기도 15일입니다. 15일. 대통령령에 15일이라고 써 있고요. 밑에 법률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는 그랬어요.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는 법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인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15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령이 이번 처음으로 15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그래도 맞고
15일 이내 해도 맞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시군구는 며칠 안에 15일 이내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줘요.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해줘요. 그리고 15일 안에 그자에게 뭘 주거나 그렇죠.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아니면 불허가 있으면 불허가 되었습니다 라는 걸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거 당신 땅은 어떤 대상입니다? 선매 대상입니다. 선매 대상입니다 라고 통지를 해준다 이겁니다. 이걸 15일 안에 해줘라 이거죠. 15일 안에 시군구는 셋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선매는 뭐냐? 다 아시죠? 지금 A 토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시군구가 보니 이 A 토지는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될 토지인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가 A한테 이거 앞으로 공익사업으로 이용될 토지인데 허가 신청이 들어왔군요. 굳이 B한테 팔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해 줄 테니 이쪽에서 먼저 살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는 선매 절차에 꼭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하는데 자, 이쪽 선매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감정 가격으로 매수하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시군구는 다시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처분 통지를 해준다 이거예요. 자, 다시 허가 신청서 들어오면 시군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아니면 며칠 안에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주고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에 통지해주거나 아니면 선매 대상입니다 라고 통지해줘라 15일 안에. 근데 선매 대상이라고 통지 들어오면 절차 협력해야 된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군구는 그때서야 허가증 또는 불허 처분 통지를 해준다 이건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양가로 4번이고 양가로 5번 중요하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의 사유가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인 사실 통지가 없었다. 별일이 다 있죠. 공무원이 개월 터져가지고 다음 달에 시집 가는데 시집갈 준비하다 이렇게 됐대요. 깜빡하고 못 해줬대요. 15일 안에 세 가지를 다 못 해줬다 이거죠.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난 날 아니면 다음 날? 다음 날입니다. 그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에요. 끝난 날이 15일이니까 15일까지는 해주는 거니까 그 15일이 끝난 날에 다음 날 뭐가 있는 걸 본다? 허가가 있는 걸 본다. 불허가 있는 걸로 본다 이러면 안 되지. 허가가 있는 걸로 보고 그러니까 시군구는 어떻게 미친 듯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처리되면 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미처리가 된다면 이때는 허가가 된 걸로 보고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하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이거를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허가 대상 면적, 그다음에 허가 기준 이걸 봅니다. 자, 기준 면적. 어쨌거나 다음의 면적 이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오른쪽에 표 안에 보면은 다음의 면적 이하는 허가받지 않는다. 다음의 면적을 뭐 할 때만 초과할 때만 허가를 받으세요. 주거는 얼마? 180. 죽고 싶어 이렇게 외운다고요. 주거 18. 주거 18. 그래서 이건 잘 안 해요. 잘 안 까먹어요 사람들이. 잘 안 까먹어. 주거지역은 180이다. 상업지역 쌍둥이 200, 쌍둥이는 둘 200.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 초과일 때 허가 받으세요. 공업지역은 공장 굴뚝, 연기 폴폴 한 군데 막혔어요. 660. 공업지역은 66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요. 나무가 빽빽해서 빽. 나무가 빽빽해서 빽.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일 때. 그 다음 주상공록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시지역 안에 미지정지역은 자 100에서 조금 미달되니까 90. 미지정. 100에서 조금 미달되니까 90 이렇게 외우세요. 180, 200, 660, 100, 그 다음에 90제곱미터 초과일 때 허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이 나머지는 도시지역 외예요.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러니까 이제 도시지역과 나머지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나머지에서는 기타지목이냐 농지냐 임야냐. 아무래도 농지 임야보다는 기타지목 같은 거 있죠. 잡종지나 또는 주차장 용지나 이런 것들이 더 이용 가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기타지목은 250초가. 그래서 하나는 외워야 돼요. 250. 하나는 외워야 돼요. 두 배로 가죠. 농지는 500초가, 임야는 1000초가일 때 허가받아라.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 일때는 얼마 초과일 때 허가를 받습니까? 얼마 초과일 때 허가받는다고 해야 돼요? 농지에 500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녹지지역은 무조건 얼마? 100 초과일 때 허가받습니다. 이 농지에 현혹되면 안 된다. 도시지역 밖에서 농지가 500초까지요.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표 안에 보면은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하면 그에 따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면은 이 지역은 20제곱미터 초과일 때 허가받아라 이럴 수도 있다고요. 10%면은 10분의 1이잖아요. 이 지역은 투기 광풍이 불어보죠. 20초과일 때 허가받아라 이럴 수도 있고 완화해서 상업지역인데 6배 초과일 때 허가받아라 이럴 수도 있다 이거죠. 문제를 낼 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기준 면적을 따로 정해서 공고하지 않았음. 기준 면적 연결이 옳은 걸 찾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면적 산정 특례 갑시다. 일단의 토지라는 것은 거기에 5번째 줄에 써드렸는데 동일인 소유예요. 동일인 소유고 서로 인접해서 하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토지. 이걸 우리가 일단의 토지라고 해요. 자, 잠깐만 칠판 보시면 이 지역은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이면은 660을 초과할 때 허가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 토지는 두 필지로 분할돼 있어요. 처음부터 지정 당시부터 둘 다 A 땅이고 둘 다 400이에요. 그러면 다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았죠. 허가받지 않죠 지금. 근데 B라는 사람이 땅을 사고 싶은데 자 이걸 산다. 그럼 허가 안 받죠. 허가 안 받아요. 근데 이거랑 같이 사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 받아야 되니까 이걸 다음날 사고 일주일 있다 사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안 받으려 꼼수를 부릴 수 있잖아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B. 자 1번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얼마 이내?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토지 전체 거래로 본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자, 최초 계약은 허가받지 않는데 얼마 이내? 1년 이내에는 전체로 본다. 그러니까 1년 이내 오른쪽을 또 산다면 이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거죠. 1년 이내는 전체 거리로 본다 이렇게 외우세요. 일단의 토지 1년 이내는 전체 거리로 본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게 더 중요한데요. 그 다음 거는 주거지역으로 합시다. 주거지역은 얼마 초과? 18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토지는 300제곱미터짜리였어요. 그러니까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기준 면적을 뭐 했어요? 기준 면적을 초과했습니다. 초과했는데 허가구역으로 지정 후 뭘 했다? 분할을 하였다 이겁니다. 분할. 지정 후 분할해서 150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둘 다 A 땅이고. 그러면 사실 결론은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정 당시에 기준 면적을 초과했단 말이지. 근데 지정 후 분할해서 기준 면적 이하가 되었다면 이걸 허가를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 좀 할 방법 됐잖아요.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뭐 했으면 초과했으면 끝이야 끝. 전부 다 허가를 받는다 이거죠.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냥 전부 다 허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이 A 땅을 B가 산다. 이거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 이건 이것저것 달라요.
여기는 처음부터 분할돼 있었잖아요. 지정 당시부터 이미 분할돼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은 허가받지 않아요. 근데 1년 안에 오른쪽은 전체 거래로 보니까 오른쪽 허가받으라 이거죠. 네.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지정 당시에는 초가 있어요. 지정 후에 분할했으면 전부 다 허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걸 B가 사도 허가받고 이걸 C가 사도 허가를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최초 거래, 이 부분에 대한 최초 거래는 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걸로 본다. 최초 거래입니다. 최초 거래. 그래서 2번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뭐 했으면 초과했으면 지정 후에 분할로 기준 면적 이하가 된 경우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 토지 거래 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본다. 그러니까 최초 거래라는 것은 분할되고 이 부분에 대한 처음 거래, 오른쪽 분할되고 이 부분에 대한 처음 거래는 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걸 본다. 그 다음에 팔 때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미 막아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런데 자, 기억번. 이번엔 분할을 하지 않고 지정 후 토지를 뭘로 거래할 때도 공유 지분으로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뭐 했으면 초과했으면 공유 지분으로 거래가 될 경우에도 그 지분도 기준 면적을 뭐 하는 걸로 본다? 초과하는 걸로 본다 이거죠. 초과하는 걸로 본다. 자, 그런데 니은 예외가 있습니다. 공공 목적으로 분할되었다 이거죠. 저 분할 사유가 처음 지정 당시에는 기준 면적을 초과했는데 지정 후 분할했잖아요. 지정 후 분할했는데 이때 그 목적이 공공 목적으로 분할되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 경우도 그 면적이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 이하가 되었을 때만 허가를 받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볼게요.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데 지정 후 공공 목적으로 분할된 경우 그 분할된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X. 공공 목적으로 분할되었어도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 이하가 되어야만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예제를 풀어볼까요? 녹지 지역에 위치한 110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지상권 설정하려면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녹지 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 받잖아요. 이거 틀렸죠. 허가 받아야 되고 밑에 걸 아까 말씀해드린 거네요. 자, 됐어. 면적 받고 다음 허가 기준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꼭 허가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실수요성에 맞으면 허가를 꼭 하여야 한다. 첫 번째,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 싶다. 허가 꼭 하여라 이거죠. 자기 거주에 아빠 거주, 엄마 거주 아니고요. 이런 목적이면 허가를 해야지. 실수의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복지시설, 편의시설 느낌 허가해주고 싶죠. 그런데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이어야 된다는 거지. 복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땅 사는데 이때 시군구가 확인한 시설이어야만 허가해준다. 3번이 좀 양이 많죠. 3번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다면 허가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당연히 해줘야죠. 아니, 농업인 등이 농업 경영하고 싶대잖아요. 그럼 허가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농업인 등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허가 신청한다. 여기까지 너무 쉬운 건데 그 다음 걸 보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자, 기역 가보죠. 농업인 등이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 안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고 싶을 때 허가 내준다 이거죠. 한마디로 시 하면 예를 들어 뭐 안양시 해볼까요? 안양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안양시에 소지하는 토지 취득 허가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당연히 해줘야죠. 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특별시 또 광역시 또 이 광역시에서 괄호 안에가 중요합니다. 광역시 군 지역은 뭐? 제외. 광역시 군은 제외. 특별시, 광역시, 특시, 세종시, 특도, 제주도, 그 다음에 시, 그리고 군.
군인데 광역시 군을 여기 포함한다.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광역시 군을 포함한다. 문제를 할 때 광역시 군 포함 이러면 여기 틀립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서울부터 볼까요? 서울이 특이죠, 특. 서울이 특인데, 자, 서울시 여기는 강동구, 오른쪽에 이제 구리시. 자, 여기 강동구에 농업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등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어디에 있는 어디 강동구? 서울. 서울시 전체에 소재하는 토지 취득에 대해서 허가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특이니까. 근데 현재까지 배운 걸로 본다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구리시 땅은 허가 안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 다음에 광역시. 광역시는 이제 인천광역시를 좀 예를 들어보면 인천광역시는 총 8개의 구가 있어요. 8개의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강화군이 있고 강화군 있고 옹진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는 3개의 관할구역이 되는 거예요. 8개 구 여기가 하나의 관할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 여기가 하나의 관할구역이고 옹진군 여기가 또 하나의 관할구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광역시에서 구는 빼서 따로 관할구역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시에 여기 구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허가 받고 싶으면 이 구 안에 있는 토지 취득에 대해서 허가 나와요. 이 사람은 여기 오른쪽에는 안 되는 거죠. 강화군은 강화군만, 옹진군은 옹진군만 허가 나온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네. 구에는 농지가 많지 않죠. 근데 군에는 농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 따로따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또 광역시는 어디만? 구만. 특광, 세종시, 제주도, 시, 그다음에 군 안에 있는 토지 취득은 허가 5 이 말이죠. 허가 5. 그런데 니은은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면 30km 이내의 토지는 허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강동구에 있는 농업인이 서울의 여기 왼쪽 강서구에 있는 농지 이거 허가 나올 수 있죠. 허가 받을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경운기 타고 여기 3일 갔다가 또 농사 짓고 또 3일 돌아왔던 일주일 만에 집에 왔는데 거의 노숙자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가까운 오차는 여기가 낫지 않냐 이거죠. 여기가 낫지 않냐. 그래서 30km 이내면 관할구역 관계없이 허가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기역, 니은을 서로 연결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보세요. 따로따로. 기역, 니은을 연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우자는 특, 광, 군 빼고 특시, 특도, 시, 군 포함. 이 안에 있는 토지 취득이라고 뜨면 허가 5. 농업인 등으로서 농업 경영 목적으로 그가 거주하는 30km 이내 토지 취득 이러면 허가 5 이렇게 푸시라고요. 허가 5. 그런데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자가 밑에 A, B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농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수용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이 농업인이 내 토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수용됐다 이겁니다.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금을 10억이나 받은 겁니다. 이걸로 내 건물 지어서 이제 장사나 해볼까? 그랬는데 세금을 무려 50%나 내야 된다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뭐 수용 당하고 싶어서 당했나? 반이나 토해내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농지를 사면 허가해 주겠다. 그런데 자, 그 안에 있는 서울에 안에 있는 거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쪽이 너무 멀고 또 30km로 해서 봤더니 아니 수용된 사람은 나까지 포함해서 10사람인데 토지가 한 필지밖에 안 나온 거야. 경쟁률 10대1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토지가 조장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몇 킬로미터까지? 그렇죠. 80km 이내까지 허가를 내주겠다. 땅 살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몇 년? 3년 이내에 주겠다. 그리고 종전 토지가액 이하로만 허가를 내준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기회로 대출 더 많이 받아가지고 10억 보상 받았는데 20억치 사고 이게 투기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종전가액 이하로는 허가 내준다 이거죠. 자,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그리고 80km 안에 농지 취득. 그리고 종전 토지가액 이하. 공시가 기준으로는 종전가액 이하로 허가 내준다 이거죠. 쌀 한 가마 몇 킬로예요? 80킬로죠.
쌀 한 가마니는 80kg. 농지일 때 80kg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80km가 니은에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이제. 니은에 들어가면 틀리는 거야. 협의 양도 수용 이 말이 나와야만 80kg. 누구냐? A, B죠. A, B.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를 협의 양도했거나 수용된 사람인데 실제 경작자의 하나며 B는 농지를 임차 사용차에 경작하던 사람으로서 손실 보상 받은 사람. 자, 이 사람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3번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번까지 하는데 3번은 기역, 니은, 디귿을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 자, 바로 이어져서 다음 시간에 4번부터 허가기준 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